일을 한 거야. 야, 내가 걔라고 꼭 줄여서 말 안 해. 선생님이 왜 그리 안 되는지 아세요? 나 글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술 좋아하시나요? 짠. 근데 빗소리 너무 좋다. 그리고 여러분은 술을 왜 마시나요? 다들 한잔 하시죠. 아우, 오늘 왜 이렇게 소주가 쓰죠? 제가 원래 집에서 소주를 안 마시거든요, 혼자서. 제가 많이 외로운가 봐요. 그러게요. 많이 처량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네요. 한국의 지명 수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졸라 고독하구만. 보통 나락 인생, 바닥 인생 이런 인생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약간 극단적으로 그리는 걸 보면 술병이 나뒹구는 방, 그 방에서 초췌한 몰골로 술과 담배를 하는 모습 등으로 그리곤 하죠. 앞에 나왔던 이경영의 졸라 고독하구만, 영화 내부자들이 한 장면이죠. 어떤 불안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술에 기대는 삶. 저도 그랬죠. 작년 38살이었죠. 네, 38살이나 처먹고 실업급여 5개월 동안 9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대부분 술 먹는데 돈 쓰고 모자란 생활비 주식 팔아서 메꿨었죠. 졸라 고독하구만.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런 한숨이 난무했었죠. 이렇게 술을 엄청 마시고 치우지도 않고 술병과 쓰레기들이 나뒹구는 방에서 알람도 안 맞추고 그냥 눈이 떠지면 일어나는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저는 참 술과 사람들에게 저의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을 많이 기대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앞에 잠깐 나온 막걸리 마시는 영상은 작년 6월 23일 비가 엄청 왔던 날인데 파전 포장해서 집에서 제가 방송하면서 알게 된 일산 친구들, 동생들이죠. 그 친구들이랑 막걸리 마셨던 날인데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 좋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일산에 2017년도에 올라와서 혼자 살면서 이날 처음으로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 마신 겁니다. 집에서. 저는 술을 좋아한다기보단 사람들과 같이 마시고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일산에 직장 때문에 올라와서 살면서 동네에 친구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아는 사람들 말고는. 그리고 그때 직장에서 하던 일이 조금 성과도 나왔고 그래서 재밌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터라 외로운 거를 크게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친구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었죠. 물론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몇몇 사람들과 가끔 마시긴 했으나 자주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안 마셨습니다. 혼술도 거의 안 했죠. 가끔 1,000원짜리 필굿 그 캔맥주 사서 마시긴 했는데 소주는 안 마셨고요. 그래서 돈도 조금이나마 모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팔 주식이라도 있었던 거죠. 이날 술 더럽게 많이 마셨죠. 동네에 친구가 없었는데 방송을 하면서 만난 같은 동네에 사는 2명의 친구를 알게 돼서 이 2명의 친구와 주로 술을 마셨었고, 이 2 친구와 막걸리로 시작했다가 제 방송 시청자 중에 2명이 더 와서 소주까지 640ml 페트병 3개를 더 마셨는데 이게 일반 소주병으로 하면 7병 정도 되는 양이죠. 심지어 5명 중에 3명만 소주를 마셨습니다. 셋 중에 1명이 저고요. 그중 1명은 늦게 와서 거의 2명이서 먹었다 봐야죠. 술을 그렇게 잘 마시지 못합니다. 이날 완전 만취했었으니까. 지난 콘텐츠에서 제가 작년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하면서 제 방송에 들어왔던 사람들과 작년에 술을 엄청 마셨던 거죠. 단체 톡방도 있어서 이날도 이렇게 막걸리 마시는 거 올렸다가 2명이 더 온 거였습니다. 사실 이 톡방을 만든 건 그 당시에 이제 제 방송을 위해 만든 거였죠. 먼저 선점하고 있던 호스트들이 톡방을 운영하면서 방송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톡방을 만들었었고, 톡방에서 이제 방송할 때 많이 참여해주고 돈도 싸주는 사람들에게 인사해주고 방송 공지해주면서, 그리고 정모 그런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지게끔 해서 직접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도 하고 방송에 좀 도움되게끔 유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약간은 비즈니스적으로 시작한 인간관계였는데, 그 목적성이 흐려진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메모하는 습관이 좀 있는데, 이때 글램이라는 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랑 술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아이폰 메모장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게 혹시나 나중에 유튜브에 쓰일까 해서 이렇게 쓰고 있네요.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많이 마셨죠. 한 8월부터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 좀 현타도 와서 메모를 안 했는데 아무튼 엄청 마셨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번 설날에 대구 내려가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안 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술을 마신다면서 왜 친한 친구들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셨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방송하면서 온라인으로 만난 수십 명의 사람들과는 술을 마셨으면서 말이죠. 올해 제 나이가 39살입니다. 내년엔 40살이고요. 친구들 절반 정도는 결혼을 했고 절반 정도는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 빼고는 대부분 다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콘텐츠에서 이야기했듯이 주 3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 120만원 벌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백수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어그로 끌면서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도 거의 3년을 했는데 제가 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해 결과는 처참하죠. 뭐 이걸 보는 사람들 중에는 저 나이에 백수, 반백수로 지내면서 인간관계는 어떨까 궁금한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진 않겠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만난 친구들이랑은 맨날 술 처먹고 하하호호 놀면서 정작 명절에 친한 친구들한테는 연락도 안 하는, 나중에 제 친한 친구들이 이걸 보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미안하다 친구들아.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관계의 가벼움 때문인지 온라인 친구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긴 듯하다. 언제부터 일방향적인 관계를 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한창 온라인으로 만난 친구들이랑 작년에 술을 먹고 놀았던 저로서는 이 글에 큰 공감을 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친한 친구들과의 술자리보다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온라인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더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보통 이런 데서는 여러분 일러서 마셔야 돼요. 왜 짠하고 그럴까요? 약간 흔들면서 마셔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 이날은 제 방송에 자주 들어오는 사람들 만나서 홍대에서 신나게 놀았던 날인데, 이게 3차였죠. 루프탑에서 아주 그냥 춤추면서. 이날 토요일이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루프탑에. 그래서 남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사실 오랜 제 친한 친구들에게 제 이미지는 이렇듯 되게 까불거리고 나대고 되게 밝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유튜브에서 자주 보였던 저의 잔잔하고 조용조용하고 약간은 어두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유튜브를 알려주기 싫었습니다. 그런 모습도 저의 한 부분인데 보여주기가 싫었던 거죠. 관계의 가벼움이라는 게 온라인에서 만난 이 친구들이 가벼운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만나보지 못했던 이상한 사람들도 좀 있긴 했는데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관계? 어차피 이 친구들은 저의 방송을 좋아해주고 방송 속 저의 모습에 호감을 느껴서 나왔던 친구들이니 저도 그게 좋았던 거죠. 뭔가 불안하고 무기력할 때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그 순간의 즐거움에 자극을 받으면서 말이죠. 별 걱정 없이 20대의 감성으로 놀았죠. 정신 못 차리고. 근데 뭔가 놀고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죠, 집에서. 그러면서 또 술 먹으러 나가고 그랬지만 저의 불안하고 무기력한 그런 감정들을 이런 가벼운 관계, 가벼운 감정, 가벼운 자극에 의지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어쨌든 이번 2023년 한 해는 지난 1월 1일에 업로드한 콘텐츠에서 이야기했지만 2022년보다는 나은 한 해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워낙 2022년이 완전 개판이었기 때문에 뭘 해도 낫지는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보다 접근하기 쉬운 목표부터 차근차근 가는 게 좋은 거니까요. 아직도 저는 참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참 힘들기도 한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아직은 좀 미비하지만 조금씩 다시 실천하고 있으니까 제가 올해 이루고 싶은 것들
많이 이루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오랜 고마운 친구들에게 유튜브 첫 수입이 들어오면 맛있는 거 사주는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걸 꼭 이루고 싶네요. 그러려면 미친 듯이 열심히 그리고 잘 해야죠. 지난 3년 가까이 유튜브 하면서 10번 가까이 채널명 바꾸고 2-3개씩도 채널 운영하면서 방황하고 실패했던 경험을 벗삼아서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여기 일산에 처음 올라와서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때처럼 술을 거의 안 마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마셔야 할 땐 마셔야겠죠. 아직 정신 못 차린 건가? 아무튼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요즘 불안하고 외로운 어떤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기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나 잘 지내다가도 쓰러질 수 있고 힘든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생텍쥐페리 아시죠? 유명한 소설가죠. 어린 왕자를 쓰신 분. 그분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고난, 패배, 좌절은 인생에 주어진 당연한 덤이다. 우리는 그로 인해 분명히 성장할 것이다. 너무 술과 사람에 의지하면서 기대지 말고 지난 내 시간과 지금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자신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주변에 좋은 사람은 자연스레 모일 겁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은 다 다르죠. 조금씩 각자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도 이루고 싶은 거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라이브 방송할 때 약간 흑화돼서 술방하면서 얼굴에 막 낙서하고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영상이 있어요. 제가 편집하면서 봤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제가 제 모습 보는데 그래 쭉. 아씨. 만나긴 해야죠. 이제 만날 때가 됐죠. 좋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네. 키도 크시네. 원래는 좀 잔잔한 분위기로 연애 고민이나 사연 읽어주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하다가 이런 술방도 했었는데 이 술방하면서 돈도 조금 벌었었죠. 혹시나 저의 방송하는 모습이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좀 줄여서 한 8분 정도 되는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면 됩니다. 그럼 저는 그만 사라지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오이게 오이 쌈장 찍어서 먹을게요. 명령님 어서 오시오. 냉큼 오시오. 오빠한테 냉큼 넣으시오. 공지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백참에 얼굴 낙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대요. 코털 한쪽 땅오가다. 무슨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 한쪽당 5가닥이요? 아 죄송한데 백참이시면 한쪽만 그릴 수 있고 여기 5가닥을 그리라는 거죠? 여기 코 밑에? 아 지워지지. 이거 붓펜. 냉큼 오시오. 업 버튼 냉큼 누르시오. 새로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일자 눈썹 좌우 붙여주세요. 야 돈테크님 오늘 참 많이 터시네요. 이 정도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된 거죠? 이제 오늘 방송을 설명해 드릴게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치킨을 시켰는데 그냥 먹기에는 좀 아까울 것 같아서 심심할 것 같아서 방송을 켜고 약간 미션을 부여해서 제 얼굴이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자, 공지 보시면 참수면은 제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 들리시나요? 목소리 너무 좋다. 제가 사는 곳이 음. 그 폭우 경보가 와가지고 그래서 출근을 좀 늦게 했다가 네. 술은 없겠지만 저랑 그냥 짠만 입으로 짠해줘. 짠. 짠. 아 정말 감미로운 짠이다 진짜. 놀이공원은 혹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떻게 두 분 소개팅? 아, 11살이시구나.
어때 미카님? 어떻게 대화 한번 해보실까요? 그쵸. 실제로 소개팅 했을 때. 아 네. 진짜 살면서 여자한테 소개팅을 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뭐 대시를 했을 때 뭐 사귀자고 했을 때 단 한 네. 번도 까인 적이 없어요? 네. 원샷 원킬. 좀 알려주면 너 어떻게 하면 안 까요? 저는 인생에 늘 까여가지고. 잘생긴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 이제 본인이 지금 잘생겼다는 아니, 건가요? 아니, 전 잘생긴 게 아니라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깔끔한 아 이미지. 그지 맞아요. 아 여성분들 지금 중저음님이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십니까? 중저음님이 여자한테 단 한 번도 까여본 적이 없으신 중저음님이 지금 말씀하신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민망하네요. 저 연애를 할 때도 사실 제가 MBTI가 ESTJ라. 오! 나 ESTJ인데. 아 그래요? 이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친할수록 오 뭔가 진짜? 이성적인 그런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안 친한 사람들한테 그냥 공감을 하게 되는. 이게 내 사람일수록 더 현실적으로 더 좀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먼저 일단 공감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아 그지. 아 미카님 그런 거 필요 없다. 답을 내나요? 답을 내놓으라는데요 중저음님? 여러분 다들 저기 MBTI 다 뭐지? 한번 채팅걸 한번 쳐볼래요? 다 MBTI 뭔지? 그쵸. F면 공감인데. 아 INFJ. 아이, 야, 네, 인사팀님 어서 오세요. 아 인사팀님 어서 오슈. 냉큼 오슈. 버튼 냉큼 누르슈. 혹시 매직인가요? 아 매직은 아니고요. 아 다행이다. 매직이면 씨. 아니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 수성팬인가? 부펜. 아 잠깐만. 네. 공감과 수용해주다가 어느 순간 감정 쓰레기통 되어 있다.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받아주면은. 네 맞아요. 중정님은 고집 좀 있으신 편인가요? 아니 없어요. 저는 좀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근데 일할 때는 그래도 좀 주관이 좀 뚜렷한 아, 편이에요. 그 주관 뚜렷한 거 좋죠.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랑 본인 주관이 뚜렷하다라는 게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는. 네, 그렇죠. 야, 중저음님 정말 괜찮으신 분이네. 자, 여성분들. 자, 중저음님 마음에 든다 1번. 중저음님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1번.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소개해주고 싶다 진짜. 없네요. 일단 중요한 게 이 방에 여자분들이 보자. 우리 김김김님, 임파리님, 미카님 세 분 있으시네요. 안녕이는 여자지만 남친이 있어가지고 뺐어요. 세 분이 계신데 아무도 일을 안 치네요. 아 본인 연애나 하시라는데요? 네 맞아요. 저는 연애 포기했고요. 그냥 이렇게 사다리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예. 평생 남 이어주다가 끝내려고요. 네. 임포피님 우리 연애하지 마요. 연애하지 마요. 그냥 뭐 남 이어주고. 제주도 사시네요. 누가? 자 신빈님 우리 중정님 포사 한번 보실게요. 갑자기 또 소개팅 방송. 아 신빈님한테 물어볼게요. 신빈님 혹시 중정님의 푸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열어드릴게요. 보고 싶으시면. 아 신빈님 먹방인데요. 저기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참받고 이렇게 좀 낙서를 좀 했어요. 네. 신빈님 혹시 술 드시고 계시나요? 저랑 짠. 프로필 열었습니다. 자 신빈님 민망하네요. 우리 중저음님 프로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저음님 얼굴 궁금하신 분들 근데 지금 중저음님이 얼굴이 마스크 쓴 게 좀 많아가지고 네. 근데 우리 신민님은 두 장밖에 못 보니까 자 이제 닫으세요. 이제 닫아 이제 꺼 비공개 빨리. 중저음님 그 신비가 제 친구예요. 예. 오늘 처음 봤는데 친구 먹었거든요. 예. 이 몰골로 예. 일단 두 분 인사하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신민님 목소리 좋은 남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소리 좋죠. 좋습니다. 연애하실 때 카톡을 많이 하시나요? 전화를 선호하시나요? 카톡이요. 네 내려가실게요. 내려가서 똑같은. 농담이고요. 저기 중정님은 연애할 때 카톡, 전화. 저는 길게는 안 하더라도 전화는 짧게 그래도 매일 하면 좋죠. 그 외방에 있는 다른 분들은 어때요? 연애할 때 카톡, 뭐 전화.
신비님은 어떻게 마지막 연애가 언제시죠? 바야흐로. 바야흐로. 한 10년 됐나요? 만나긴 해야죠. 만나기. 이제 만날 때가 됐죠. 좋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네요. 키도 크시네요. 키가 몇이죠, 신비님? 네, 174예요. 174요? 네. 와, 진짜 크다. 근데 모델이신 줄. 근데 그거 알아요, 신비님? 네. 그 중정우님이 저랑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어제 중정우님 네. 이상형 중에 하나가 키 큰 여자였거든요. 이렇게 이어간다고? 우와! 이게 봐봐. 중정우님이 어제 나한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키 큰 여자 좋아하고 연상 좋아하고. 근데 왜 연상을 좋아하세요? 좋습니다. 일단 코드가 저보다 나이